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오늘은 선수들, 현역 선수들이나 은퇴한 선수들이 NBA에서 애널리스트나 코멘테이터 같은 걸로 활동을 자주 하는데요. 물론 좋은 애널리스트이자 뭐 코멘테이터이자 방송인으로서 좋은 음, 재능을 보여준 선수도 있고 노력을 해서 좋은 그런 포지션으로 자리를 잘 잡은 선수도 있는 반면 어,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없는 티가 너무 나는 선수들, NBA의 선수들이 이게 커멘테이터나 아니면은 방송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팟캐스트 같은 걸 하면서 어, 케빈 듀란트랑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정말로 그게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너무 골빈 소리가 텅텅 나고 그 골빈 소리가 나면은 최소한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선수로서는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어, 둘이서 서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아니 진짜 문법을 한 번도 제대로 틀리지 않고 하는 적이 거의 없이 너무 그 속어로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걱정스러울 정도로 정말 중간에 그 F 단어나 아니면 그 S 단어 계속 쓰면서 이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이제 늘어져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영양가도 없었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진실된 얘기보다는 서로 뭔가 좀 띄워주거나 뭐 소문 같은 걸 어떻게 좀 없애버리거나 중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는데 되게 한심했어요. 그 분명히 그린이랑 KD랑 문제가 있었고 둘이 뭐 그때 싸웠고 지금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우린 그런 거 절대 없었고 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못했다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방송을 하면서 특히 이제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비평을 해야 되고 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커멘트에도 뭐 스킵 베일러스나 뭐 어, 스티븐 에이 스미스나 어, 컬린 카워드 이런 선수들, 닉 라이트 욕을 먹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분석적인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 언어 전달력이나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거나 자신만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나누는 거는 분명히 이들만의 영역이 있다고 보고요. 현역 선수들이 뛰는 도중에 와서 그냥 별로 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듬뿍 담긴 얘기를 막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최근에 이제 패트릭 베벌리가 되게 좀 안타까웠었죠. 뭐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이렇게 방송에 나왔고 뭐 시청률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점점 이제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얼마나 어, 속이 텅텅 빈 소리를 하는지 그런 게 티가 났으니까 어, 크리스 폴이랑 상당히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크리스 폴을 엄청 어, 욕을 했어요. 뭐 크리스 폴은 뭐 그냥 껌이다. 뭐 근데 농담으로 한 게 진담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 캐릭터상. 그러니까 뭐 연습용 콘 하나 세워두고 막는 게 크리스 폴 막는 것보다 쉽다. 크리스 폴이 뭐냐고 뭐 MVP를 타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하든이 지금 엄청 욕먹고 있고 점점 부진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든이 무슨 전성기고 더 보여줄 게 많고 맥스 컨트랙을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가성비 최고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제일 최근에는 어,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웨스트브룩이랑 레이커스에 필요한 거는 어, 포인트 가드가 하나 있어야 된대요. 르브론이랑 웨스트브룩이 포인트 가드 두 명이면서 안 맞아가지고 지금 개판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포인트 가드가 있어야 되고 슈터가 있어야 되겠대요. 그런 말 누가 못해 이 멍청아. 그럼 슈터하고 올스타 3명 데리고 오고 그럼 되겠네. 그럼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겠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패트릭 베버도 훌륭한 선수고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는 광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수비수지만 그 외에는 좀 주제 파악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숙제를 좀 해 와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반대로 JJ 레딕은 정말
말도 잘하고 방송인으로서 기질이 좀 괜찮고 그리고 뭐 그 고인물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스티븐 에이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사람들만의 이게 흐름이 있고 그 사람들만의 스탠스를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주 날카롭게 이제 일침을 잘 봐가지고 그래서 좋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크리스 폴에 대해서 이제 대변을 하면서 큰 말실수를 좀 했었어요. JJ 레딕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크리스 폴이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역대 최고라는 단어는 좀 조심해야 되죠. 훌륭한 포인트가들이 언제든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상대 그 애널리스트가 밥 쿠지는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지금 세대가 수많은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냥 지금 현재로서 잘하고 핫한 선수라 가지고 올타임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밥 쿠지 같은 선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JJ 레딕이 그런지 밥 쿠지랑 갑자기 버럭하면서 밥 쿠지는 왼손 드리블을 할 줄 아냐고 뭐 40% 야투율이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밥 쿠지 상대가 누구였냐고 소방관이면 소방관이나 배관공들이 파트타임으로 농구하는데 그거 그 사람들 못 두는 게 뭐 잘하는 일이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어, 우선 밥쿠지 참고로 어, 보스턴 셀틱스 왕조를 만든 어마어마한 포인트 가드고 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뭐 옛날 선수들이 뭐 지금 오면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선수가 옛날 거안 된다. 근데 어, 이건 제가 다른 분이랑 공감하는 건데 대단한 선수라면 슈퍼스타거나 아니면 뭐 리더인 선수라면 어느 시기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슈퍼스타라면 다른 시기의 스타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혹은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뭐 옛날 선수들이 지금 와가지고 적응을 한다면은 뭐 바로는 힘들겠지만 지금 21세기의 이 환경, 뭐 이동 중에 편하게 제트기를 타고 가고 옛날엔 버스 찌그러져서 가고 며칠 밤 동안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랬었고 뭐 의료과학이나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모든 게 신식이고 뭐 몸 키우는 거 벌크업이나 뭐 피지컬 같은 거 키우는 것도 예전과 다르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그걸 잘 활용해서 더 무서운 선수가 될 수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뭐 요즘 선수들 뭐 비리비리하다 뭐 옛날 가면 뭐 뼈도 못 추린다 하는데 지금 대단한 선수들이라면 뭐 90년대 80년대 그 거친 환경에서 또 거기에 대응할 만한 무언가를 찾겠죠. 뭐 마이클 조던이 좀 화려하게 이렇게 에어 리버스나 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뭐 공중 고개 같은 플레이를 보이다가 피스턴스의 거친 수비에 대항하기 위해서 벌크업을 2, 3년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파워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현역 선수들이나 아니면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 중에 단지 선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100%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사람들 말이 옳을 거야라고 믿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걸러서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이 선수들에게 그 서서 이야기 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도 좀 제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아니면은 주변에 뭐 따로 올바른 찬반로를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수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아니면 뭐 그 의견이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나름대로 이제 승부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 밥 쿠지 할아버지 이 인터뷰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다른데 출연을 하게 됐는데 93세십니다. 예, 밥 쿠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People with less talent will always try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by criticizing other people and hopefully get some attention and perhaps increase their credibility. 어, 재능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이 뭔가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뭐 지위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걸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거에 즉각 반응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낮아지는 거라고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간단하고 멋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한 게 그건 안 할게요. I won't do that, but I will defend
the firemen and the plumbers that he referred to. 뭐 그건 안 하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말했던 내가 상대했던 배관공이나 소방관인데 파트타임으로 농구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대변을 해야겠다고. 뭐 이름을 얘기해 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몇 명만 얘기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바프지가 내가 겪었던 그 파트타임 배관공 소방관들 중에서 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러면서 빌 러셀, 윌 챔버런, 제리 웨스트 농구 좀 잘했던 것 같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all time great, all time 진짜 역대급 선수들에 얘기한 거죠. 1951년에서 1970년까지 현역으로 바프지가 뛰면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이게 명단이 참 길다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JJ 레딕한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람의 논리대로라면은 정말 대단한 소방관과 배관공들이 농구를 했던 것 같다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배관공과 소방관들과 함께 코트에서 뛸 수 있어서 난 너무 영광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쿨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걸 항상 물어볼 거 아니에요. 조던한테 조던 당신이 GOAT,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니까 뭐 네가 생각하기에 역대 최고는 누구냐 이런 거 물으면 조던의 답은 항상 이랬어요. 이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기, different eras, can't compare. 다른 시대에 뛰었던 선수들을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I won't respect them that way. 그렇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뭐 그 시기에 내가 가서 경쟁할 수 없고 다른 시기의 선수들이 어떻게 따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대단했던 선수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멋진 마사장님이었죠. 코비 브라이언트도 보면은 어떤 거를 보고 공부하는 롤 모델 같은 게 얘기하면 뭐 자기가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수들 얘기를 하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흑백 필름 같은 거를 보고 정말 옛날 선수들 있잖아요. 뭐 진짜 뭐 빌 러셀, 뭐 조지 마이컨, 뭐 오스카 로버트슨, 밥 쿠지, 뭐 제리 웨스 이런 선수들 거를 끊임없이 공부한대. 그리고 현역 선수가 돼서도 그런 옛날 구닥다리 선수들 거를 보면서 항상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요즘 선수들 그걸 모르고 뭔가 세련된 것만 추구하면서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는 마이클 조던한테 새벽에 전화 걸고 맨날 이렇게 찡찡댔다잖아요. 뭐 좀 더 가르쳐달라 이거저거 물어보면서. 근데 마이클 조던이 되게 귀여워하면서 다 받아줘서 그래서 특별히 둘만의 관계가 끈끈했던 거죠. 올라주원한테 찾아가서 슈팅 가드가 센터한테 찾아가지고 은퇴한 센터한테 찾아가서 푸트워크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제일 멋있는 무브가 그 올라주원의 그 드림 쉐이크를 약간 변화시켜서 가드용으로 바꾼 게 있어요. 이쪽으로 쏘는 척하다가 페이크해서 왼쪽 피벗 발로 돌아서 다시 쏘는 게 있는데 와 그거 정말 예술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올라주원한테 쫄라서 수업 듣고 죽도록 연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를 몇십 개 보여주는 거겠죠. 르브론 제임스 정말 훌륭한 선수고 르브론 제임스는 정말 진짜 멋있는 게 아마 역대 NBA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스캔들이 없이 깨끗한 선수가 있었나 싶어요. 뭐 다 있었잖아요. 무슨 폭력, 뭐 도박, 뭐 약간 성범죄, 뭐 다양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정말 미스터 클린이죠. 그런 면에서 진짜 자기 관리랑 이런 성품 같은 건 되게 훌륭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빵정이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건지 자존심이 좀 독특했던 거지. 마이클 조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마이클 조던한테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대요. 뭐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연락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막내였을 때 그렇게 찾아가서 쪼르고 그러는데 마이클 조던은 그 찾아와서 그렇게 쪼르는 선수들 쳐내지 않고 정말 다 들어줘요. 근데 마이클 조던한테 코비가 절대 연락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이 연락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한테 야 형이 뭐 좀 가르쳐 줄까 뭐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좀 섭섭했다기도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르브론한테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았었겠어요. 뭐 농구 스킬 말고도 다른 면에서
그리고 르브론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뭔가 뭐 탑 5, 탑 10, 뭐 역대급, 뭐 아니면은 마운트 러시모어를 만들어 봐라, 뭐 역대 네 명의 선수를 산 산기슭에다가 뭐 동상 얼굴 동상을 새긴 다음에 누구를 넣냐. 그러면 르브론은 항상 자기 이름을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90%는 자기 이름을 항상 넣었어요. 그리고 그 2016년에 3대 1로 뒤지다가 대역전 파이널스에서 챔피언 본 건 정말 대단한데, 마이클 조던도 자기가 세계 최고의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그 얘기 해가지고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를 되게 좋아하고 마이클 조던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했던 아이지아 토마스까지도 르브론이 뭐 That just made me the greatest player in the world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고, 그때부터 르브론 팬클럽에서 탈퇴했었죠.